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나와 있습니다. 난항을 겪던 관세 협상이 결국 타결됐습니다. 총평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밤만 하더라도 타결되리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타결이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고 그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타결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미국 측의 요구에 너무 끌려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타결이 안 되면 뒤에 또 이게 한미 간에 계속 앙금이 남고 또 관세도 과연 25%에서 더 올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들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을 하고 타결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타결이 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명록에 위대한 정상회담,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 오늘 정상회담에서 뭔가 한미 관계를 새롭게 출발시키고 타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을 해서 사실은 저는 간극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간극을 상당히 좁혀서 그렇다면 우리도 합의하자. 그래서 타결이 된 걸로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안도감 같은 건 느끼는데 내일 당장의 환율이나 주식시장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나 좀 보면 좀 더 잘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 합의된 세부 내용들을 보면 우리에게 좀 버거운 내용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사실 그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라 그래서 조선업에 대한 거고요. 2,000억 달러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금액으로 좀 오랜 기간 분납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은 매년 250억 달러를 8년간 투자해 주기를 희망하는데 이 250억 달러를 만약에 우리가 계속 매년 투자하게 되면은 우리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이 거의 불을 보듯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억 달러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사실 타결되길 바랬는데 네. 이게 우리 한계였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억 달러로 10년 분납하기로 했는데요. 그나마 우리 정책실장은 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이익 배분이라든지 투자처 결정이라든지 투자의 안정성 또 이 투자 금액을 손상했을 때의 그 원금을 회복하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미국이 우리 의견을 수용해서 그나마 상당히 안도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안보 분야 협상 결과도 좀 정리해 주시고요. 평가도 좀 함께 해 주시죠. 안보 분야는 우리가 이제 국방비를 계속 증액하기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했다기보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8.2%를 지금 인상합니다. 엄청나게 높은 인상이죠. 후년부터는 아마 7% 이상으로 또 인상할 겁니다. 그래서 약 5년 내에 지금 GDP 2.3%에서 3.5%까지 인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자권 전환도 하고 우리 군을 더 강력하고 첨단 정예 강군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을 계속해서 900%까지 올려달라 그랬는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는 거의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무슨 전략적 유연성이나 원시어터 이런 문제도 원만하게 타결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본래 없었고 단지 이거를 합의문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한 2, 3일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했는데 이건 어떤 맥락으로 네. 봐야 할까요? 저는 이거 듣고 아주 좀 상당히 좀 시원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사실 우리 해군력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이 이 잠수함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핵 잠수함이라 그러면 오해가 있는데 이게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추진 동력으로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갖게 되면은 엄청나게 그 해군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북한이 수시로 우리의 잠수정이나 잠수함으로 침투하는데 이걸 막을 수 있고요. 네. 또 서해상에서 불법 구조물 지금 중국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견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국방력이 획기적으로 증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이거를 잘 요청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지만 뭐 상당히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특별히 주목해 보신 대목이 있었나요? 아까 뭐 화면에 나오던데 무궁화 대훈장 수여하고 네. 그다음에 천마총 금관 모형인데 이거 보고 사실 미국에서 노킹스라고 하는 저 시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트럼프가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왕이라도 되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네. 이 왕관을 화려한 왕관을 금으로 된 금빛이죠. 물론 저 전체가 금은 아니고요. 금도금인데 저거 보고 너무나 좋아하는 걸 보고 또 정상회담 내내 서로 덕담을 이렇게 정상끼리 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북미 정상회담은 결국 불발됐죠. 이렇게 되리라는 걸 어느 정도는 예상하셨나요? 저는 사실 정상회담이 되기를 바랬고 네. 또 상당히 김정은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뭐 최선희를 러시아에 보내고 네. 또 이 그 미사일을 또 발사하고 그래서 트럼프한테 굉장히 그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뭔가 더 얻어내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마지막에 트럼프가 결국은 미일 그 합의문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겠다, 한반도 비핵화 추구하겠다 하니까 김정은이 이 옛날에 그 하노이의 생각이 다시 떠올랐는지 네. 답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김정은이 이렇게 하는 배경에는 지금 안 하더라도 더 큰 걸 얻어낼 수 있고 또 조만간에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조만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만나자고자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계산을 하고 느긋한 마음에 일단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를 더 돈독히 하자.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기다리면은 아마 정상회담이 머지않아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긴 했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혜에 대한 어떤 뭐 성명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 카드를 계속 남겨두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거나 지금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될 것 같은데 만약에 끝난다 또는 내년 1월 말이 이제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 마감일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말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종의 그 북미 정상회담 시도를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추후 만남 가능성을 뭐 숫자로 표현하자면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시나요? 저는 뭐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우리 대통령도 이게 소위 뭐 불발이 됐지만 그렇지만 한반도에 훈풍이 부는 걸 느낀다. 네. 그래서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고 초강대국인데도 약간의 그 화해 제스처를 한 것이 우리 남북 관계에도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 북미 정상회담은 머지않아 내년 여름 이전에는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내일이죠. 세기의 단판으로 불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미중 정상회담 사실은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는데 그 허리핑 부총리하고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일종의 타협을 했습니다. 벌써.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이틀 동안 만나서 타협을 한 내용이 중국이 최근에 강공으로 나온 희토류를 1년 유예하고 희토류 제한하는 걸 1년 유예하고 미국은 100% 추가 관세 매기는 거를 지금 보류하는 걸로 일단 타결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뭐 대두를 저 중국이 좀 사준다든지 또 미국이 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반도체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지 네. 또 뭐 펜타닐에 대한 그 규제에 대한 관세를 지금 20% 매겼는데 10%를 감해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대두 사는 거하고 바꾼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어디까지 합의가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정면 대결 국면은 일단 여기서 풀 것 같고요. 네. 좀 더 큰 합의는 내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니까 네. 그때 이제 빅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토요일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 전망도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한중 정상회담도 지금 미중 간의 격렬히 지금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진핑 주석도 한국하고 잘 지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비자도 좀 상당히 완화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서로 간에 이제 하는 거고. 이 중국도 우리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우리도 중국과의
경제적인 부분도 협력이 필요하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중국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아마 상당히 진전이 되지 않을까.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오는 이만큼 네. 반환령 해제라든지 그런 큰 선물을 좀 풀어놨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이고요. 네. 이번에 한중 간의 그 전략적 소통을 긴밀히 하는 여러 채널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